안녕하세요. 정답만 족족 집어내는 족집게 토익 강사 조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 접속사에 대한 얘기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아마 제가 전치사에 대한 얘기 해드렸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 전치사하고 접속사의 공통점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바로 누구다? 바로 연결어의 역할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시험에서 전치사하고 접속사 같이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연결어의 역할에서 공통점 말고 차이점을 가지고 와야지 우리가 답을 꺼낼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차이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전치사는 명사를 연결하고, 그쵸?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접속사는 주로 절과 절을 연결하기 때문에 항상 보통 판단할 때 전차 다음에는 명사, 접속사 다음엔 절이 온다는 점, 이런 차이점을 기억하고 있으면 좀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겠다라고 얘기 드렸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서 더불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접속사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미 배우셨잖아요. 접속사라고 하는 아이가 역할이 무엇이다? 바로 절을 연결하는 아이가 바로 접속사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접속사가 절을 연결하기 때문에 이 절 전체가, 접속사가 이끄는 절 전체가 문장 안에서 어떤 품사의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이름을 달리 붙여요. 자, 바로 명사 역할을 하는 절이면 명사절이고요.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절이면 보통 관계사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 절이면 부사절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접속사가 이끄는 절 전체가 문장 안에서 어떤 품사의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로 이름을 붙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결론, 이 절 전체가 어떤 자리에 오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겠죠. 그래서 접속사가 이끄는 절 전체를 한 묶음으로 볼 줄 아는 눈을 키우셔야 된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사실 기본적으로 어떤 품사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오늘 저와 함께 보셔야 되는 부분은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아이, 부사절에 대한 얘기를 먼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부사절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선은 근데 부사절 들어가기 전에 기본이 되는, 그 부사절보다 좀 더 기본이 되는 아이가 있죠. 자, 그 아이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 아이가 누구다? 여러분 등위 접속사라는 거 들어보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접속사의 종류가 크게 등위 접속사, 상관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 형용사절 접속사, 이렇게 크게 5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은 2가지, 3가지에 대해서 상관 접속사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등위 접속사입니다. 여러분들 등위 접속사는 제가 따로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란 말을 사실 안 드릴 거예요. 왜? 얘는 여러분 이 절 전체가 문장 안에서 어떤 품사의 역할을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아는 건 이거 하나죠. 이 등위 접속사, 대표적인 아이 and, but, or죠. 이 아이들이 연결하는 대상인 앞에 A와 B가 서로 어때? 대등한 관계를 이뤄요 라고 얘기할 때만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등위 접속사는 이 절 전체가 뭐 얘가 이끄는 절이 명사 역할을 한다, 부사 역할을 한다, 이걸 판단하실 수가 없어요. 그냥 단순히 뭐라? 등위적인 관계에 있다라고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앞에 얘하고 뒤에 있는 B가 대등하게 등위적으로 연결되었다라고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얘기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접속사라고 하는 것이 절을 연결한다고 했었죠. 하지만 등위 접속사는 플러스 알파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 절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앞에가 단어야. 그럼 뒤에도 단어 오면 되는 거죠. 앞에가 단어 플러스 단어라고 하는 구예요. 그러면 뒤에도 구가 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앞에가 절이에요. 그럼 뒤에도 절이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앞과 뒤에 연결하는 대상이 성분이 같으면 전부 다 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절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단어면 무조건 단어 다 오면 되는 거예요? 앞에 명사 단어 왔는데 뒤에 부사 단어 와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성분이 같다는 얘기 드렸죠. 그래서 무엇이냐면
앞에 you가 왔으면 뒤에는 예를 들면 I, 명사면 명사가 와야 되고요. kind, 형용사가 왔으면 뒤에는 뭐가 나와요? 마찬가지로 형용사, 뭐 diligent, 뭐 이런 아이들이 오게 된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무엇이다? 등위 접속사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특징을 여기서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대등하게 연결해. 자, 어떤 걸 대등하게 연결해? 단어나 구나 절을 대등하게 연결하는데 이 대등하게 연결한다는 얘기는 무엇을 말한다? 동일 성분인 경우에 한해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주의해서 잘 받으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자,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얘예요. 앞에 있는 아이와 뒤에 있는 아이가 대등하기만 하면 등위 접속사를 가지고 연결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He is kind and he is 뭐 generous. 후예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and라고 하는 아이가 앞의 절과 뒤의 절을 이렇게 연결하고 있어요. 그쵸? 지금 대등하게 연결한 거죠. 절과 절을.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he is 반복되는 거 보이시죠? 어차피 대등하게 연결하는 것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대상은, 반복되는 단어는 굳이 또 쓴다 안 쓴다? 안 써도 된다는 얘기죠. 바로 그래서 뭐예요? 반복되는 아이는 생략이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어떻게 한다? He is kind and generous라고 얘기해도 okay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무슨 얘기한다? 우리가 단어구 절을 동일 성분인 경우에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동일 단어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즉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면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요거는 저희가 이제 예문으로 들기 조금 애매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to 부정사 여러분 쓰죠. to 플러스 동사 원형과 또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제가 연결하고 싶어요. 이럴 때 보통 보면 to가 반복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두 번째 to를 이렇게 생략해서 to 플러스 동사 원형, and 동사 원형 들어오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더불어서 꼭 한 번 더 체크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등위 접속사의 커다란 두 가지 특징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어요. 잘 체크해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우리 등위 접속사 말고 상관 접속사에 대한 얘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상관 접속사는 서로 관계에서 오는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첫 번째, 원래 이름이 이래요. 상관접속사라고 하기도 하고 등위 상관접속사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와요. 자, A하고 B를 연결하는데 and가 올 수도 있고, 그쵸? 등위 접속사니까 but도 올 수 있고 or도 올 수 있고 nor도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때 그냥 A와 B, A 그러나 B, A 또는 B, A도 B도 아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요때 이 등위 접속사의 의미를 좀 더 보충하기 위해서 올 수 있는 부사의 역할을 하는 아이가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등위 접속사와 서로 관계에서 오는 아이라고 얘기해서 이 구문 전체를 등위 상관 접속사 혹은 상관 접속사 구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얘기는 거창하지만 이미 알고 있는 얘기일 거예요. 여러분, and는 누구랑 같이 와요? A와 B 둘 다. 자, A, 자, 우리 뭐라고 그래요? 이때는 not only A, but B. 그러면 A뿐만 아니라 B도. 이때는 but이 바로 의미가 뿐만 아니라라는 의미로 사용하죠. 그래서 이때 not only A, but also B. 그래서 also라고 얘기하는 부사가 생략이 될 수도 있고 써도 된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또는 이거죠. not A, but B도 가능하죠. A가 아니라 B인이라고 얘기하는 거. 자, 이런 구문도 덧붙여서 체크해서 주시고요. 자, A 또는 B라고 할 때는 누구 쓴다? either A or B. A도 B도 아닌이라고 할 때는 neither A nor B. 그쵸? 이런 표현도 쓸 수 있겠죠? 요게 바로 등위 상관 접속사, 상관 접속사 구문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사실 여러분 시험에서 물어보는 포인트요. 딱 한 가지예요. 뭐? 요 짝꿍 관계만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된다는 거. 요것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요것만 꼭 잊지 말고 챙겨주세요. 한 달에 한 문제 출제됩니다.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바로 등위상관 접속사까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얘기 바로 부사절 접속사 여러분 정리해드려야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봤던 거는 사실 등위 상관접속사나 등위 접속사나 어차피 등위 접속사인 and, but, or를 기축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들을 저희가 봤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부사절 접속사는 어때요, 여러분? 등위 접속사는 연결하는 대상들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그 절 전체가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특별하게 보는 포인트가 없었어요.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지만 잘 보는 거였죠. 그런데 부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에 써 있잖아요. 어떤 이름? 부사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부사절 접속사가 이끄는 절 전체가, 그쵸? 부사절 접속사가 이끄는 절 전체가 문장 안에서 부사의 역할을 한다는 게 키워드겠죠. 그쵸? 그래서 바로 무엇이다? 부사라고 하는 아이의 품사의 특징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실 수가 있어야 돼요. 자, 부사라고 하는 아이는 문장 안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의미적으로 좀 더 덧붙이고자 할 때, 꾸미고자 할 때 쓰는 게 바로 부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론! 부사절도 바로 무엇이다? 의미적으로 그 내용을, 그 절의 내용을 보충하고자 쓰이는 아이가 바로 부사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사절을 쓸 땐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게 이거죠. 부사절 접속사가 이끄는 절과 그렇지 않은 절 항상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절을 보고 주인이 되는 절이라고 해서 주절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부사절, 접속사가 오게 되면 이 절을 부사절이라고 해요. 그럼 중요한 건 이거죠. 부사절은 없어도 상관없어요. 의미적으로만 필요한 거니까. 하지만 주절은 절대 있어야 된다는 거. 그쵸? 그 점을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부사절은요, 여러분, 절의 위치를 잘 보시면 이렇게 올 수 있어요. 가장 일반적으로는 접속사는 절과 절을 연결하니까 이 주절 다음 자리에 부사절이 오는 거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제가 좀 전에 썼던 것처럼 1번의 경우는 어때요? 부사절 접속사가 먼저 문장의 앞쪽에 오고 주절을 뒤로 빼셔도 상관없어요. 왜? 부사절은 의미적으로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자리적으로 구애를 받지 않아요. 문장이 완벽한 문장이 하나만 정확하게 있다면 후 앞이나 뒤에 와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이거는 바로 부사절 접속사의 특징이에요. 근데 명사절이나 형용사절 접속사는 본인이 명사 역할, 즉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거나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에 쓰기 때문에 자리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는 게 또 한 가지 또 특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사절 접속사하고 그 외의 접속사하고 또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란 얘기예요. 자리에 있어서. 그래서 자리를 구애받지 않고 쓸 수 있는 부사절 접속사 더불어서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쨌든 부사절 접속사는 의미적인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 먼저 시간을 나타내는 말. 뭐뭐 할 때 when, 뭐뭐 하면서, 뭐뭐 하는 동안 while, 그쵸? 뭐 또 비슷한 말 as 이런 아이들이 가장 대표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되겠고요. 또 이유를 나타낸다고 하죠. 여러분 이유 나타내는 거 항상 쓰는 게 누구예요? 그렇죠. because. 근데 because 이런 거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since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since라는 아이가 시간의 의미도 나타낼 수 있지만 이유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봐두셔야 되겠고 이런 것만 알고 계시 마시고요. 조금 더 단어 어려운 것도 알아두세요. 인데, 이나, 나우데 이 아이들은 뭐뭐이니까,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을 갖고 있는 역시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양보죠. 자, 우리 양보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통 어떤 그 무조건 한쪽은 낫이고 한쪽은 그렇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약한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으면 전부 다 양보의 개념이다 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쓰이는 아이가 although라던가 아니면 even though 같은 아이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있다는 것도 더불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양보도 있고 시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유도 있었어요. 덧붙여서 또 쓰면은 누가 있더라?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자, 조건 하면 누구 써요? 만약 뭐뭐 한다면 if, 또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unless. 그쵸? 대표적인 아이들이니까 챙겨두시고요. 덧붙여서 하나만 더 적자면
provided라고 얘기하는 혹은 providing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요. 얘네 때에 따라서 여러분 if의 의미를 대체할 수 있는 대용 어구로 쓸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잡아주세요. 얘네들도 때에 따라서 접속사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목적. 자, 목적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접속사는 바로 so that so that 뭐뭐 하기 위하여 똑같은 말 in order that 요런 아이들이 있다는 거 더불어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접속사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 등위, 상관 접속사, 그리고 부사절 접속사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얘기들만 먼저 정리해봤거든요. 하지만 기본적인 얘기지만 실제로 시험에서 얘네들을 다 합쳐서 문제를 출제한다라고 한다면 보통 한 달에 최소한 3문제 이상은 나옵니다. 어휘 문제 빼고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